안녕하세요. 포유안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지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두 개 기관에서 발표를 하죠. 하나는 컨퍼런스 보드라고 이게 오히려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연준도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를 금리 결정할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경기 지표인데, 근데 이 소비자 신뢰 지수를 해석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얘기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경제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 임박했다. 즉 4분기에는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거다. 그리고 1분기까지 망가지면 결국은 미국 경제도 침체 빠진다. 그래서 1분기가 주가 바닥이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도 12월이 101에서 108로 크게 개선됐고,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도 전문가들 예상은 60.4인데 실제 조사 결과는 64.7이니까 전문가들 예상보다는 훨씬 좋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이제 1분기에는, 아니면 미시간 대학은 6개월 이후 소비를 얘기하니까 상반기까지는 경기 침체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포유 환율 연구소가 지금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침체를 확인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런데 똑같은 신뢰 지수를 보고 해석이 다른 거죠.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특히 K 교수가 공영방송 등에서 활동 많이 하죠. 이 소비자 신뢰 지수, 또 장단기 금리 역전 등을 이유로 올해 연말까지는 경기 침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리고 내년 1분기에도 경기 침체, 심지어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경기 침체, 즉 경기 침체는 연착륙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침체다, 그런 주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이제 조만간 발표될 건데, 포유환율연구소는 2.5% 성장은 예상하고 있어요. 내년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 없다고 포유환율연구소는 여러 차례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는 내년 1분기까지는 확실히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만 놓고 보면 소비자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특히 이제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는 6개월까지 전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6개월까지 나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어떤 설문조사에 응한 거죠, 소비자들이. 그런데 이제 지난달보다는 훨씬 좋아졌거든요. 그 얘기는 상반기까지는, 지난달에는 소비자들이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번 달은 이제 발표일이 이번이죠. 조사는 이제 지난해 12월에 했겠죠. 그런데 침체가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답변했거든요. 미시간 대학은 한 8% 예상보다 좋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보드도 예상보다 한 7%, 8% 좋네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가 바뀐 거죠. 그러면 이 소비자 심리가 바뀐 이유는 뭐냐? 빨간 글씨로 한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결국 소비자들이라는 것이 언론 보도 보고 아니면 방송 듣고 자기 생각이 좀 정해지는 사람 많잖아요.
언론에서 안 좋다고 하니까 본인도 그 기사를 읽거나 들었으니까 자기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결과도 비슷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크게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멍청하면 소비자들은 그 멍청한 의견을 그대로 심리로 답변한다. 그렇다 보면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라 하면 이것을 해석을 이제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소비자 신뢰지수 개선되어 있느냐는 거죠. 소비자 물가 안정이 12월에는 6.5까지 떨어졌죠.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또 11월도 그 10월보다 또 좋아졌죠. 7.1이었으니까 그 이전에는 7.9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 안정되는 거는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말이죠. 소비자들은. 근데 경제 전문가들은 이걸 읽어내야 되거든요. 소비자 물가가 안정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읽어내면 결국은 소비자 심리가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물가가 안정되면 소비 여력이 향상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두 번째가 문제인데, 그래서 파란 글씨에 줄까지 쳤는데, 지금 우리나라 K대 교수 등이죠. 교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안정되면, 즉 장단기 금리 역전이죠. 이걸 보고 경기 둔화 지표로 활용하죠. 그래서 제가 8.15 머니에서도 방송했고 우리 방송 채널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된다. 장단기 금리 역전 원인. 1980년대는 오일 쇼크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왔고 또 경기 침체가 왔죠. 그 원인은 그 오일 쇼크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20년 경기 침체는 원인은 코로나 사태죠. 그 다음에 2008년 경기 침체는 부동산발 금융위기죠. 그러니까 원인을 먼저 알아야지 그 원인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지, 장단기 금리 역전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원인 때문에 침체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러면 올해가 아니네. 지난해 이제 4분기 이후 지금까지 하반기 이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장기금리가 안정되냐? 결국 연준이 기준금리 계속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 10년물 금리는 지금 거의 3.5%도 깨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이 뭐냐는 거죠. 과거에는 오일 쇼크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 그 다음에 2020년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 그러면 2021년 이후 2년 이후 2023년 1월까지 장단기 금리 역전 원인이 뭐냐는 거죠. 물가 때문이라면,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면 좀 과거가 다르잖아요. 과거에는 오일 쇼크,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는요. 기름이 몇 배 뛰는 100% 뛰어버렸거든요. 아주 짧은 시간에. 2불 하던 게 40불까지 올랐죠. 불과 한 2, 3년 동안에. 그럼 몇 배입니까? 20배가 떠서 2000% 올란 거예요. 오일 쇼크. 또 코로나 사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니까 소비하고 싶어도 소비 못하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왔는데,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번에 장단기 금리 역전 원인은 뭐냐라는 거죠. 과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냐, 아니면 앞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총통화는 많고, 지금도 최근에 미국에서 회사채 발행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월급을 미리 앞당겨 가지고 소비 지출하니까 카드 사용액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돈이 많이 늘었으니까 돈이 갈 데가 또 없잖아요. 부동산 시장까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돈이 채권 시장으로 갔으니 과거와 다른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해석이 잘 안 된다. 경제 전문가, 경제학자들 모두 포유환율연구소가 그 4분기도 플러스 성장, 3분기 플러스 성장, 올해 1분기도 플러스 성장을 뭐 예상한 이유이기도 하죠. 과거와 다른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줄로 쳐놨으니까 여러분들도 공영방송이나 구독자가 많은 방송 채널에 유명인사가 나와가지고 뭐 유명인사인지 뭐 만들어진 건데 수준은 안 되는데 유명인사인 것처럼 현직의 대학 교수로 있으니까 그렇게 포장된 사람인지는 뭐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뭐 포유환율연구소 입장에서는 포장된 사람이지 실력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틀리죠. 왜냐면 소비자 신뢰지수 해석이 안 되고 경기 선행지표 해석이 안 되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이 안 되고 또 소비자 신뢰지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하튼 이 부분이 중요는 한데 해석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지수 상승 이게 중요해요. 미국의 경우에는 경기 선행 지표 여러 가지 중에 주가 지수 상승이나 하락이 중요해요. 그래서 9월 이후 나빴던 거는 9월 이후 주가가 나빴죠. 그러다 보니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나빠지기 시작했죠. 9월부터. 그런데 뭐 또 주가가 회복되니까 또 주가 지수가 경기 선행 지표 역할을 하죠. 또 소비자 심리에도 영향을 주죠. 다들 주식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 지수는 중요한 경기 선행 지표다. 그런데 포유환율연구소 예상대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1월 들어서는 주가가 또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뭐 10일밖에 안 됐으니까 한 2주 됐네요. 절반은 지났네. 1월도요. 주가 상승 추이를 보니까 뭐 1월 소비 내지는 2월 소비에 큰 문제 없겠다. 그러니까 1분기도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은 아주 낮다라는 얘기가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고용은 그동안 계속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소비를 자극합니다. 결국 취업이 됐으니까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고 경기 침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표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주가도 빠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올라버리고 1분기가 바닥이라 했는데 1월부터 1분기 시작과 함께 주가가 또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어느 정도 상승하면 또 횡보하는 기간이 있고 하니까 한 2월까지 가죠. 그러면 1분기는 문제될 거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바뀐 이유는 뭐냐? 결국 앞에서 얘기했는데 경제 전문가들이 엉터리 얘기한 것을 보도하면 그것을 읽거나 듣는 사람은 같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론의 역할은 중요한데 경제 관련 기사는 언론 보도 내용이 진실은 아니다. 거기서 그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 중에 엉터리 경제 전문가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산시장 활동에 또는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